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46강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공철학이 60강 중에서 지금 4분의 3을 통과했습니다. 1과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지?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방에 이렇게 입수인분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문학이 전부 끝나고 기술 부분의 에너지 여기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만사형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다시 설명해 놓고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이라는데 뒷장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완 페이지로 모든 부분이 개념을 얘기하는 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쉽고 따라하기가 간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려고 그러면 완 페이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완 센텐스로 얘기해야 되고 완 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에, 마음의 그 정리가 이렇게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돈 깨자 맵에 있어서의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요거는 맹자가 한 얘기죠. 유항산, 유항심, 자발적 행동, 요거는 노자가 한 얘기입니다. 도란 무엇이냐? 자발적 행동이다. 이거를 한눈에 지도처럼 보자 하는 거를 돈 깨자 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방향과 방법을 알고 행동 99% 하면은 저절로 만사형통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인간과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성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2500년 전에 철학이 나왔고 근대과학기술이 500년 전에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논하져 있다가 2022년 우리 과학 양자 얽힘이 이 영성이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냄으로 해서 마음이 모든 부분을 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영성혁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공철학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화학이 일어난 빅뱅이 일어난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성제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방법을 통해서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 이제 기술로 연결을 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뭐죠? 모르는 거를 배워서 손발로 익혀서 가치를 창출해서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모든 게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정도의 생존 기술에 대한 뭐든지 부분이 창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돼야 되죠. 창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빛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물리학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빛이고 이런 부분이 에너지고 이런 부분 빛이 뭐죠? 파동이면서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미 검증이 됐죠. 이것이 우리 인문학 철학적 입장에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따로 놀고 있던 부분을 삼위일체 이런 얘기로 지금 하고 있죠. 자, 우리가 8년도서부터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태양 전지 부분이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죠. 즉, 이 부분이 광전 효과라는 부분이 특정 금속이 요 반도체에 있는 요 특정 금속이 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광자라고 불리는 빛의 입자가 금속 내 전자를 때리면서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기를 밝혀서 빛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 태양전지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문학 관점 입장에서 바라면 빛에 대한 부분은 그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빛. 전지전능하고 온전 완전한 빛을 100% 믿어야 됩니다. 빛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되죠. 빛이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고 이 힘이 뭐냐 하면 이게 반도체 부분이에요. 어떨 때는 도체 잘 통하고 어떨 때는 부도체 절연이 돼가지고 안 통하는 이런 부분이 마음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딱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딱 방출이 되죠. 이 전자가 딱 방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이 부분이 명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기가 돌고 활기찬 생활을 명이라고 그래요. 생활. 그래서 생기가 돌고 활기차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은 다 똑같다. 그거를 만법이 귀일한다. 혹은 일이 관지 하나로서 전체를 다 꿰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즘 AI와 에너지와 문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가장 핵심 부분이죠. 앞으로 이제 소버린 AI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AI의 4대 요소가 뭐냐면은 인프라, 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에너지입니다. 알고리즘은 메타, 구글, 오픈 AI가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뭐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백도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국은 소버린 AI라고 우리 주권을 가진 AI로 따로 작게 개발을 하겠다는 게 기본이고요. 우리 아직 GPU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데는 몇십만 장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5천 장 가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 3K 소프트가 했죠. 자, 메타가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 요번에 140억 불을 들여가지고서 뭐를 했죠? 데이터 인덱싱 하는 회사를 140억 불에 스케일 A라는 회사를 했어요. 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3K 소프트라는 회사에 우리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소프트 PV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얘기는 다음 시간 47강에서 할 얘기입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위기,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보일링, 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후위기 나오고 지금 엄청 덥고 이 모든 문제가 저기 유럽에서는 47도까지 지금 올라가서 전부 익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됐을 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지구에 오고 있는 태양광이 23,000 테라와트 이어입니다. 테라와트 이어는 단어가 뭐냐면요. 킬로와트 아워예요. 킬로와트 아워. 이 부분에 테라가 되면요. 공이 12개가 더 붙는 게 테라입니다. 그렇죠? 이어라는 얘기는요. 아워 곱하기 24 곱하기 365 해야지만 이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적에 2009년도에 인류가 쓰는 에너지는 16 테라와트 이어에 불과하다. 2050년도에는 28 테라와트 이어다. 지구에 떨어지는 우리 빛을, 전지전능한 빛을 23,000 테라와트 중에서 0.1%도 아직 우리들이 못 쓰고 있다. 이 관점에서 태양광의 잠재력을 우리들이 활용을 하자. 그래서 신재생이 23,000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태양광을 지금 나름대로 구글 데이터 센터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전기가 소모되죠. 서울이 50 테라와트 아워 쓰는데 구글은 자기네들 우리가 지금 검색하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27 테라와트입니다. 구글이 쓰는 단위 회사의 전기 소모량이 서울에 쓰는 거에 반을 쓰고 있죠. 이 부분이. 자, 그랬을 적에 우리 소프트웨어 PV의 전략은 여기 핵심 부품을 소프트 셀이라든가 소프트 폼이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잘 개발해서 퍼스트 모버 TSMC가 되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자세히 좀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드렸던 소프트 셀이 뭐냐? 이게 소프트 셀이에요. 이게 소프트 폼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소프트 셀이 한 개당 1mm 다이아미터, 직경 1mm 다이아미터인데 0.3 밀리와트 나오는 발전량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전부 모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기술 독립군이 우리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나름대로의 하드웨어를 가진 에너지 부분에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융합을 했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제가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라고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에다가 이런 디지털 센서하고 이런 나름대로 기기를 붙여서 이렇게 폼을 만드는 부분을 번들 마운팅으로 굉장히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소프트웨어예요. 이 점에 소프트 PB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 자, 이 구형에 대한 태양 엔진 에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은 실패를 겪어 왔지만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경제성을 확보하고 한 부분이 소프트 PB다. 자, 우리가 하루에 태양광은 하루에 3시간 반밖에 전기가 안 받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불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태양광뿐만 아니고 실내 등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프트 폼이 이렇게 전부 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름대로 부분이 돼서 나뭇잎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유리창에 붙일 수도 있고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이 부분을 전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우리 킨텍스에 가서 3년 전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을 가지고 이 부분이 발전을 해서 이게 발전이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중동의 아부다비 당국자가 이걸 와서 그대로 사가지고 바로 항공으로 가져가서 지금 아부다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 출력이 이 부분에서 400와트가 나오죠. 제곱미터당 400미터가 400와트 아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확장해서 붙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포토볼테이크, 요 포토볼테이크는 태양 광전지라는 나름대로 일반 명사입니다. 밸류 체인이 이거는 반도체가 할전한 나라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실리콘 웨이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 부분을 우리 소프트 PB가 잘하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넓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소프트 PB는 전 세계에다 조립 공장을 만들고 이 부분을 전부 수출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에 발전소 없이 요거 쓸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는 부분에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펌프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에너지와 혁신 분위기가 같이 맞아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석탄이라는 에너지와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부분이 혁신 모임이 있었고요. 2차 또는 오일이라는 부분에 석유라는 부분에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라는 부분에 실리콘밸리의 혁신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할 거냐. 그건 태양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혁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술 독립군이 앞으로 우리 블레방 소사이어티하고 이런 부분을 받쳐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모든 기술은 에너지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 통할 거예요. 에너지가 생산이 돼야지만 모든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생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 독립군을 통해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모든 앞으로 건물이 100층짜리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유리고 제로 에너지 되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30% 50%를 되지 않으면 이제는 허가가 안 납니다. RE100 안 나오게 되면 수출을 못 해요, 이제는. ESG가 안 되게 되면 이제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우리의 생존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이 빌딩이 40%, 인더스트리가 33%, 트랜스포메이션이 28%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이 회사는 빌딩 쪽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술 독립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인더스트리, 공장과 관련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국내외 인증이 아직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인증을 IEC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인증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랬을 적에 아까 얘기 드린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는 에너지와 IT가 되는데 나스닥 상장사 전체를 봤을 때 기업 가치와 투자 규모가 여기 기업 가치와 투자 규모가 같이 맞는 부분이 요 유망 기업 부분이 에너지와 IT입니다. 그런데 아까 AI의 4대 요소 뭐였죠? 아무리 IT가 뭐 하더라도 에너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를 위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부분이 됩니다. 저는 G2, AI의 G2 부분이 에너지 부분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짧게 AI의 G3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G0에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우리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은요, 디지털라이드 에너지, 즉, 나름대로의 요 부분을 앞으로 보고, 요게 디지로그예요. 이효령 교수가 얘기했었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 2006년도에 처음 얘기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 쪽에 혁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만드는 회사들 이용해서 하면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런 부분을 전부 하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 드린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하드웨어에 우리 소프트 PB도 얘기했습니다. 이 솔루션에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기본의 데이터 부분을 넘어서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 아까 빛,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가 우리가 공철학을 우리가 45강 동안 했죠. 그래서 이미 이거에 대한 사례는 이시 마이너 우리 기술독립군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에서 포스코가 추가 원료 투입 없이 하루에 240톤 쇳물을 더 추가 생산하다 보니까 연 2,500억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서부터 매출 5조의 효과가 나서 세계 등대 공장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